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할 차량 바로 스포티지 그래비티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오늘 찬조 출연으로 EV6도 같이 옆에 나란히 한번 세워봤는데요. 오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같이 가시죠. 먼저 차량의 차체는 굉장히 우람해져 보이는데요. 스포티지가 이쪽에 이제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살리면서도 옆쪽으로는 남성의 근육질을 상징하는 듯한 이런 우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 지시등은 지금 보시면은 시퀀설, 그러니까 순차 점등 타입은 아니고요. 이렇게 LED 타입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DRL이 주간 보조등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전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크게 또한 이 정도에서 끄는 게 아니라 이 끝까지 뻗어주고 또 이 옆으로 이렇게 가니쉬를 줘서 우람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라이트가 아주 작아졌어요. 라이트가 아주 작은데, 작지만 그 안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타입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밝은 성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합니다. 저희가 이제 범퍼 디자인이랑 이런 부분, 그래비티랑 일반 차량이랑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보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미음자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안개등 또한 일반 우리 스포티지 시그니처 모델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옆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밀러라고 얘기하죠. 아웃사이드 미러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가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비티 차량을 선택할 경우에는 블랙 컬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 컬러로 들어가게 돼서 바디 컬러와 이 부분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오로라 블랙 펄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비티 차량을 선택을 할 때는 오히려 검은색을 선택하는 것보다 다른 컬러를 선택해 주면은 그래비티라는 것이 더 티가 잘 나게 됩니다. 물론 또 블랙에 블랙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쪽에는 이제 물론 카메라 상에는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차량은 오로라 블랙 펄 차량이기 때문에 색상에 이렇게 별처럼 바짝바짝 거리는 그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웃사이드 미러에서는 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컬러는 아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비티가 아닌 그 시그니처 스타일 들어간 아웃사이드 미러는 커버까지 오로라 블랙 펄 차량이 들어서 펄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휠 아치 부분을 보면은, 휠 아치랑 그 다음에 범퍼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우리 스타일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비티에서는 이 부분은 하이그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무광 플라스틱 휠아치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비티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더 비용을 주고 좀 더 이제 디자인적으로 미려한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트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하이그로시가 안 들어간 거는 저도 조금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먼저 측면부에서 보시면요, 여기 루프렉이 있습니다. 위에 이제 짐을 싣거나 묻거나 뭐 이제 스키스루를 얹거나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우리 스포티지 시그니처 스타일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해서 막혀 있습니다. 은색으로 해서 막혀 있는 디자인인데, 여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떠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게도 해놨고요. 거울을 주변으로 되어 있는 몰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냥 서라운드 몰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서라운드 몰드도 블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 스타일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크롬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이제 도어 아랫부분을 우리가 도어 가니쉬라고 하거든요. 도어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다크 그레이 컬러로 해서 일반 크롬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컬러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C필러 이제 가니쉬인데요. 서라운드 몰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예, 이 부분도 크롬 대신에 블랙 색상으로 적용을 한 것도 그래비티 차량의 특징입니다. 네,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스포티지 엠블럼이 깔끔하게 알루미늄 커팅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기아차는 이렇게 알루미늄 커팅 방식으로 깔끔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기존의 크롬 도금 방식이 아니고요. 네, 좀 더 고급감 있게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렇게 플랫하게 나온 기아 로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로고 HV 로고가 폰트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범퍼 가니쉬와 이제 디퓨저가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 되어 있는 것도 그래비티 차량의 다른 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매우 귀중한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의 소중한 촬영 장비들이 들려 있거든요. 이것을 차 트렁크에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빨리 오세요. 자, 이렇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 타입 같이, 예전에 이제 수입차에서 많이 쓰던 타입이죠. 이렇게 이제 발로 이렇게 해야지 열리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양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무겁게 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을 들고 깽깽이로 이렇게 한다? 굉장히 자세가 불안정하고, 노약자나 여성, 그 다음에 힐 신고 있으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보된 스마트 테일게이트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이제 높이를, 열리는 높이도 미리 이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트렁크를 열 마음이 없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러서면 그냥 중단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었다는 거, 네, 아주 좋은 점이고요. 여기에 히든 와이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퍼가 예전에는 여기 달려서 이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세차할 때도 간편해요. 세차할 때도 여기 와이퍼가 있으면은 들고 닦고 내리고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한데, 히든 와이퍼로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높이고, 왜 여기 그냥 있으면 왜 돼지꼬리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에는 유압식 리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존보다 훨씬 더 두껍고 좀 고급감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내 등도 예전처럼 전구등이 아니라 LED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좋아진 점은, 예전에는 이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접으려면 옆자리로 이동을 해서 문을 열고 내려야 됐어요. 이렇게 내려야 됐는데, 5세대 우리 NQ5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그냥 원터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충분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6하가 키가 171인데요. 주먹 하나 정도 더 들어가니까 한 180까지는 다리를 쭉 펴서 누워서 차박이 가능한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차박을 하지 않을 거다, 적재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들어서 이렇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이 더 넓어졌죠. 네, 큰 짐을 실 때는 이렇게 싣고, 다시 나는 차박을 해야겠다, 혹은 좀 더 이제 평평한 공간이 필요하다, 평탄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걸 빼서 이렇게, 이거 아이디어 좋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트렁크 공간 정말 좋습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들어가서. 앉아서 똑바로 고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앉아서 여기서 쎄쎄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쎄쎄쎄 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후드 안쪽을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진 에어 클리너를
배치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얘가 이제 DM8이랑 그리고 투싼이랑 동일하게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 골격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중 골격 구조는 충격이 있을 때 차량의 충격을 분산함으로써 이제 상해를 좀 예방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떨림이 거의 없는 것도 지금 시동을 켜놨을 때 느낄 수 있는 점 중에 하나이고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있죠. 지지대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도 유압식 리프트로 해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차량 가격대가 좀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정도 넣어주면은 유저들의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많이 비싼 부품 같지는 않아 보여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봤고요. 네. 4세대 플랫폼에 비해서 지금 이 후드가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와, 이렇게 무거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무겁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강판을 많이 썼다는 얘기겠죠. 강판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리프트를 안 넣었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리프트가 뭐 할 수는 있어도 잘 터질 테니까요, 무거우면.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